송전선로나 배전선로에서 특고압이잖아요. 그러면 이 특고압 쪽의 접지는 어떤 접지가 있죠? 특고압 쪽의 접지는 중성점 접지가 있는데요. 보통 직접 접지, 유효 접지, 또 소호 리액터 접지, 그 다음 비접지하는 델타 방식, 그 다음 저항 접지 방식, 그리고요 배전선로에서는 중성점 접지를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간격으로 여러 곳에 하는 다중접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것은 고압이나 특고압 그쪽에서의 접지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저압전기 설비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압전기 설비의 접지, 이 개통 접지가 지금처럼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TN, TT, IT 이 부분은요. 실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기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고 필기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개통 접지는 세 가지 접지가 있습니다. TN 접지, TT 접지, IT 접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T라고 하는 문자와 N이라고 하는 문자, I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T가 있죠. 첫 번째 문자 T, 이것은 한 점을 대지에 접속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첫 번째 문자 T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문자에도 T가 있죠. 두 번째 문자 T도 역시 대지에 접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기기의 노출 도전 부분이에요. 첫 번째 문자는 개통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문자는 기기의 노출 도전부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한 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거고 얘도 한 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건데 얘는 전원계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원계통과 대지 관계. 두 번째 문자는 노출 도전 부분, 전기 설비, 기기. 그 부분을 접지한다는 얘기예요. T는 접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점을 대지에 접속할 때 T라고 씁니다. 대지, 테란이에요. 그리고요. 두 번째 문자 N입니다. 두 번째 문자 N은 노출 도전부를 접지를 하는데 어디에 접지하느냐? 전원에 접지하는 겁니다. 노출 도전부를 전원계통의 접지에 연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자와 두 번째 문자가 있는데 두 번째 문자 N은 전원의 접지에 연결하는 것. 이게 N입니다. 뉴트럴에 연결하는 거예요. 중성선에 대한 개념이죠. 그리고요. 첫 번째 문자 I가 남죠. 첫 번째 문자 I는 전원계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I는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절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충전부를 대지와 절연하는 겁니다. 높은 임피던스로 한 점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I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IT 계통은 전원 쪽은 절연하고 기기 쪽은 대지와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TN 계통은 전원 쪽은 접지하고 노출 도전부는 계통의 중성선에 연결하는 건데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TT 계통은 전원 쪽은 대지에 접지하고 기기의 노출 도전부도 대지에 접지하는 것이 TT 계통입니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여기서 TN 계통은 TNC가 있고요. TNS가 있고요.
Tn, C와 S가 있습니다. Tn 계통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Tn 계통에서 C의 의미, S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Tn 계통에서 TNC라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C는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겸합니다. 그래서 PEN이라고 하는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컴바인 된 겁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N 따로 PE 따로 합니다. 중성선 따로 보호도체 따로 사용하는 것. 얘가 분리되는 거죠.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할 때는 separate, S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합한 겁니다. combine 한 거고요.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하는 것이 S방식.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같이 쓰는 것도 있고 분리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TNCS입니다. 그래서 TN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쓰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노출 도전부의 접지를 여기다 하느냐, 여기다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혼용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전기 설비 규정 이전에는요. 이러한 접지를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별 제3종 접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종 접지, 2종 접지 다 없어지고 지금처럼 저압 접지가 TN 접지, TT 접지, IT 접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얘가 어떻게 접지가 되느냐를 우리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렇게 생긴 것은 중성선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은 보호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은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입니다. 선에다가 이런 표시를 할 때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접지 방식이 있어요. 전원측입니다. 여기가 전원측이고 변압기가 이렇게 Y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변압기 2차가 되겠죠. 1차는 생략됐고요. 변압기 2차가 Y 연결되고 여기 중성선이 되겠죠. 중성선이 접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원측이 대지와 직접 접지될 때 이 부분을 T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L1, L2, L3 선이 있습니다. 여기 저압설비 쪽이에요. 선이 존재하고 중성선하고 보호도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보호도체가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안 돼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이 된 거하고 연결이 안 된 거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연결이 안 된 상태로 기기의 노출 도전부를 원래는 이렇게 접지하면 접지가 된 거죠. 그런데 보호도체를 통해서 보호도체에다 연결하고요. 이게 보호도체입니다. 보호도체죠. 여기도 보호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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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도체를 통해서 대지에 접지하는 거죠. 중성선하고 분리되어 있고요. 대지에 접지했습니다. 이런 설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접지 방식은 어떤 접지 방식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T가 되고 T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접지 방식은 무슨 접지 방식이에요? TT 접지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TT 방식인데 이것을 이렇게 접지를 하지 않고요. 여기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여기도 보호도체거든요. 보호도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이렇게 요 점에서 만나죠. 여기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호도체에다 연결을 해서 접지를 합니다. 이러면 상황이 틀려져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림이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Y결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접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성선, 여기는 보호도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호도체를 접지를 했어요. 기기의 노출 도전부가 접지된 게 아니죠. 기기의 노출 도전부는, 요게 기기의 노출 도전부인데요. 기기의 노출 도전부는 보호도체를 통해서 전원계통에 보호도체에 연결되면서 접지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연결된 거와 떨어진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선에 보호도체가 연결되어 있는가, 중성선에 보호도체가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중성선의 보호도체가 연결이 되어질 때, 그때 이러한 접지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T와 다음 여기가 접지가 안 됩니다. 접지가 안 되고 전원계통에 연결한다 그랬죠. 전원계통에 N선에 연결한단 말이야. 보호도체가 전원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N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접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N선에 연결이 되니까 TN 접지인데 N과 P2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S가 되는 거죠. N과 P2를 분리하면 TN, S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TT하고 TN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TT가 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단절된 형태. 이렇게 될 때는 이런 TT 접지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출 도전부가 있고요. 노출 도전부에 접지, 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출 도전부에 지락이 일어나면 여기서 누전이 생기는 거죠. 지락이나 누전이라고 그래요.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대한 접지 저항값이 존재하죠. 접지 저항값이 존재하고 여기는 인체 저항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도 저항이 있거든요. 여기도 저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여기서 저항값에 반비례해서 이렇게 접지로 흘러가는 전류, 이쪽으로 가는 전류와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접촉전압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요 양단에 접촉전압이 생긴다. 이런 전압이 생겨서 감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접지 저항값이 매우 적어야 돼요. 여기 있는 접지 저항값이 매우 적어야 돼요. 매우 적어야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접지 저항값이 크면 이쪽으로 흘러오는 전류가 커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요, 여기를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렇게 연결하면 TNS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누전이 생길 때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연결되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오는데요.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도체 저항, 아주 작은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변압기로 가요. 변압기에서 이렇게 흘러와서 누전된 쪽으로 가죠. 이렇게 되죠. 전류가 이런 루트로 형성이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러갈 전류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저항값이 여기는 거의 단락이잖아요. 회로가 요렇게 누전이 되면서 여기가 연결됨으로 해서 누전이 될 때 단락 같은 형태가 된다. 여기서 단락이 일어나는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런 정도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인체에 대한 위해를 줄일 수가 있는 방식이 TN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전 차단기가 필요 없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에 선이 하나 연결되는 거와 연결되지 않는 거의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방식을 우리는 무슨 방식이라고 그래요? TN 방식인데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TNS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식이 TNC예요. 여기 Y 결선되어 있고요. 접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 여기에 접속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PEN입니다.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출 도전부가 있어요. 노출 도전부가 있어요. 이 노출 도전부를 바로 여기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얘는 당연히 보호도체가 되겠죠. 얘는 중성선하고 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부하가 3상 4선의 부하가 있죠. N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선하고 겸하는 거예요. 겸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고, 얘는 3상 3선의 부하죠. 중성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도전부는 보호도체 PEN에 연결이 되는 거죠. PEN에 연결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접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성선하고 보호도체를 겸하게 될 때 이런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TNC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일부분은 여기입니다. 일부분은 PEN을 쓰고요. 일부분은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했네요. 이렇게 될 때는 TNCS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실기시험까지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꼭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얘는 TT 접지가 되죠. TT 접지입니다. 노출 도전부를 직접 접지하는 거고 전원을 접지하는 거죠. 그래서 TT 접지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도 TT와 같은데 형태가 TT처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보호도체를 통해서 노출 도전부를 보호도체를 통해서 접지를 했습니다. 접지를 했어요. 그래서 T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T가 아닙니다.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임피던스가 있어요. 고임피던스가 있어서 거의 절연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때 이러한 방식을 IT 접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접지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걸 쭉 살펴보면 바로 이 세 가지 계통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압전로의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라서 접지 계통을 분류하면 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설명을 해요. 전원 측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노출 도전부를 전원 접지극과 전기적으로 독립하여 접지극에 접속시키는 접지를 무슨 접지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그런 접지가 전원도 접지했고 노출 도전부도 접지했어요. 이렇게 될 때를 TT 접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설명을 읽고
TT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IT도 마찬가지입니다. IT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IT 접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한 점의 임피던스를 통해서 대지에 접속시키는 방식으로서 노출 도전부를 보호도체를 통해서 대지에 접지하는 방식은 하면 IT 접지 방식이다 라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노출 도전부는요, 여러분들이 만지면 감전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기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노출 도전부를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기 외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게 기기고요. 여기가 전원입니다. 그러면 요 기기가 커버가 있습니다. 외함이 있어요. 외함이 재질이 합성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얘는 노출 도전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수지가 될 때는 도전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출 도전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외함이 철제입니다. 그러면 노출 도전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기는 어떻게 했죠? 이 기기는 접지를 했죠. 접지하는 이유는 감전 예방, 화재 예방, 누전으로부터 감전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잖아요. 물론 접지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접지의 목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노출 도전부 접지는 대부분 감전보호 접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지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기기가 있다면 사람이 조작할 거란 말이에요. 조작하면 언제든지 접촉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사람이 접촉했을 때 안에서 누전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접촉을 했을 때 저항이 두 개가 병렬 연결된다. 사람과 접지 저항이 병렬 연결됨으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전 차단기도 설치하고 접지 저항값도 낮춰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출 도전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기의 외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함인데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사람이 만져서 감전될 수 있는 그런 외함을 말하는 거죠.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보면 142-4.2입니다. 142의 4.2. 주택 등의 저압 수용 장소의 접지는 TT가 아니라 TNCS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보호도체가 있습니다. C와 S니까 보호도체가 별도로 존재하겠죠.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가 아닙니다. 보호도체가 존재하겠죠. 그 보호도체의 굵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호도체는 최소 단면적은 1,4,2,3의 2의 1에 의한 값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그럼 무슨 내용이냐? 이겁니다. 1,4,2,3의 2항에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도체는 16mm 이하가 된다면 상도체와 똑같은 도체가 보호도체가 되는 거고 상도체가 16과 35 사이가 되는 거죠. 35 이하 16 초과가 된다면 이때는 16이 보호도체 굵기가 되는 거고 상도체가 35 초과가 되면 보호도체는 그 상도체의 절반의 굵기가 보호도체 굵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적용받는다. 이 부분이 방금 이야기한 값입니다. 그리고요. 얘는 보호도체만일 때 이야기인데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는 이동 전기 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고정 전기 설비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그 도체의 단면적은 보호도체는 구리가 10 이상, 알루미늄은 16mm 제곱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겠죠? 이 보호도체에 대한 단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변압기 중성점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값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값은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그 일선 지락 전류에 의해서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값이 결정이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전압은 150V입니다. 그래서 접지 저항값을 구할 때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V로서 저항값을 구하죠. 150V가 기준 전압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얘가 저항값인데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V다. 그런데요. 이 150V를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150V를 초과해서 600V도 가능하고요. 300V도 가능한데요. 그때는 조건이 따릅니다. 기준 전압이 150V를 초과할 때는 600V인 경우는 자동 차단 장치가 있는데 걔가 1초 이내 차단을 하면 150에서 600V까지 전압을 높여도 돼요. 그리고 그 자동 차단 장치가 1초를 넘어서서 2초 이내 차단이 되면 그때는 300V까지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150V의 지락 전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일선 지락 전류가 만약에 10A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접지 저항 값은 15ohm이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에 자동 차단 장치가 있어서 1초 이내 차단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600V가 됩니다. 그러면 접지 저항 값은 1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일선 지락 전류분의 600이 되어서 60ohm까지 높여도 되죠. 접지 저항 값을 낮추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 차단을 함으로 해서 기준을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는 실측 값에 의해서 측정이 돼야 됩니다. 다만 실측이 곤란하면 선로 정수 등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접지가 이런 접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합 접지, 공용 접지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렇게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통 접지와 통합 접지가 있어요. 공통 접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 접지 단자, 이 주 접지 단자에 접지를 하는데 특고압, 고압, 저압은 같이 접지를 해요. 그런데 통신이나 필에는 같이 접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접지를 공통 접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처럼 같이 필의 접지와 통신 접지도 저압 접지와 고압 접지와 특고압 접지와 같이 접지하는 방식, 여기는 별개로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말 그대로 통합으로 접지했어요. 전기 설비, 통신 설비, 필의 설비, 수도관, 가스관, 철근, 철골 모두 함께 접지하는 것. 그래서 그들 간의 전이차를 없애버리는 것. 그렇게 등전이를 만들어서 인체 감전을 최소화하는 것. 이런 접지를 통합 접지라고 하고요. 필의 접지나 통신 접지는 별개로 하고 고압, 특고압, 저압 전기 설비를 등전이가 되도록 공통 접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접지와 통합 접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전기 설비에 접지 설비, 건축물의 필의 설비, 전자통신 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으로 하는
통합 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규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접지 방식이 또 있어요. 철대 및 외함 접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함 접지, 철대 접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출 도전부 부분의 접지가 되는 거죠. 기기의 노출 도전부에 대한 접지가 바로 외함 접지예요. 그리고 기계 기구의 철대 접지, 이것도 노출 도전부 접지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지를 할 때 규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로에 시설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철대 및 외함에는 접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접지는 조금 전에 봤던 TT나 TN이나 IT 형태에서 노출 도전 부분을 어떻게 접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접지를 하는 것보다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라고 물어보는 게 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느 때인가?